주술회전 220화의 타이틀은 자정자박. 지난화에서는 요로즈의 수육체, 후식으로 즈미키가 10종 영법술에 의해 살해당하고 절망한 메구미의 정신은 더 깊은 어둠 속에 가라앉는 최악의 전개가 그려졌습니다. 점프 발매일의 트위터 트렌드 1위에 주술회전이 랭크되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지만 특히 오늘은 주술회전 관련 키워드가 1위부터 5위까지 점하고 있어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206화 켄자크가 말한 텐겐이 숨긴 일, 216화 사멸해유를 끝낼 방법, 스쿠나에게 포인트를 받은 이유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밝혀졌습니다. 사멸해유는 영속하는 게임을 끝낸다는 무리 난제의 속박을 켄자크 자신에게 걸어 성립시킨 게임, 그의 목적인 텐겐과 인간의 초중복 동화는 사멸해유를 끝내지 않는 한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가 사멸해유를 끝내기 위해 생각해낸 것은 의도적으로 버그를 만드는 것. 후식으로는 스쿠나에게 육체를 빼앗기기 전 359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100점을 사용해 룰 11 추가, 즈미키에게 100점 양도, 그리고 스쿠나 수유, 결과 후식으로 스쿠나는 159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전부 켄자크에게 넘겨주었고 그 후 술사 30명을 처리해 309점을 만든 그는 사멸해유 신규 플레이어의 참가를 중지하는 룰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규 플레이어가 사라지면 콜로니 안의 인간이 점점 줄어들어 영속이 불가능해지고 사멸해유에는 게임의 영속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경우 룰을 추가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으므로 코가네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예상했던 반응의 켄자크는 코가네에게 두 개의 선택지를 제시하는데요. 먼저 새로운 정보로 결계에는 서열이 있어서 결계, 정계, 범계 순으로 뛰어난 결계입니다. 일본에는 주령의 발생 억제와 보조감독의 결계술 정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텐겐이 펼친 무수한 정계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정계가 4개, 황거를 중심으로 한 정계, 고전 지하 흥성궁의 정계, 교토, 야마쿠니릉 정계, 히다 영산 정계. 저는 히다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는데 이것은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리고 사멸해유는 이 정계를 베이스로 만든 범계라고 합니다. 범계는 텐겐의 정계 위에 성립하고 있으므로 만약 텐겐이 정계를 없애면 그 위에 성립된 범계도 붕괴합니다. 다시 말해 켄자크가 사멸해유의 결계를 만든 시점에 텐겐이 자신의 정계를 스스로 파괴하면 사멸해유의 결계도 사라지고 켄자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텐겐이 이 정계를 구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000년.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1000년 전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령의 발생 억제와 결계술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정계가 사라지면 억제하고 있던 주령의 폭주가 시작되어 많은 인간이 죽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래서 텐겐은 정계를 부수는 대신 고전 측이 켄자크를 쓰러뜨린다에 운명을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참패. 텐겐은 켄자크의 수중에 떨어져 그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고 켄자크는 정계를 파괴해 사멸해유를 종료시킬 수 있는 텐겐을 내세워 룰을 추가하지 않으면 즉시 사멸해유를 강제 종료시키겠다고 코가네를 협박합니다. 코가네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1번의 경우 영속을 방해하는 룰이지만 지금 당장 사멸해유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코가네는 조금이라도 더 게임을 지속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총칙 13. 사멸해유의 참가를 현 시점 2018년 11월 18일 21시 9분으로 중지한다. 여기에 더해 켄자크는 게토 수구루, 후식으로 메구미를 제외하고 전 플레이어의 사망으로 사멸해유를 종료한다는 룰을 추가. 이것도 룰 승인 아니면 즉시 강제 종료라는 두 개의 선택지를 내밀어 코가네의 승인을 받아냅니다. 여담으로 켄자크의 코가네는 그와 마찬가지로 머리에 꿰맨 자국이 있어서 징그러우면서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켄자크가 협박은 했지만 사실 정계를 파괴해 게임을 강제 종료시킬 생각은 조금도 없었는데요. 만약 텐겐이 정계를 파괴하면 동화전 길들이기에 사용한 경계도 사라져 211화에서 완료한 동화전 길들이기는 무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초중복 동화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므로 정계를 남긴 채로 사멸해유를 끝내기 위해 그는 룰 추가라는 번거로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206화에서 켄자크가 말한 텐겐이 숨기고 있는 것, 그것은 자신이 사멸해유의 관리자라는 사실, 그리고 관리자인 텐겐이 정계를 해제하면 사멸해유는 끝나고 켄자크의 계획도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 켄자크는 마치 텐겐에게 아기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계를 잃고 많은 인간이 죽는 미래 대신 고전 측의 승리에 걸어본 것뿐. 만약 텐겐이 고전 측에 사실을 전했다고 해도 스쿠모 이하 고전 학생들은 지금의 플랜으로 움직였을 것이고 힘이 부족해서 이루지 못했으나 텐겐에게 잘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계는 실제로 있는 말로 사원, 영지 또는 보살이 거처하는 정토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범은 우주의 기원, 모든 신은 이 범에서 태어났다고 하며 신성한 세계를 가리켜 범세계라고도 합니다. 이번 화에서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 이것. 히다 영산 정계에 보존되어 있는 스쿠나와 같은 얼굴을 한 즉신불. 켄자크는 이것을 스쿠나에게 선물로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즉신불은 미라가 된 승려의 시체로 스쿠나와 즉신불의 관계, 스쿠나가 생전의 육체로 부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으로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덧붙여 성지순례 왔다고 코멘트를 남겨주시고 응원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쿠나의 즉신불이 있는 장소는 주스레전 애니메이션 2기 오프닝에서 스쿠나가 서 있던 장소와 매우 흡사한데요. 당시 그의 생등 영역과는 다른 이곳이 어딘지에 대한 논의가 꽤 있었는데 이제야 밝혀진 느낌이 듭니다. 제가 히다라는 단어를 보고 좀 놀란 이유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료멘 스쿠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료멘 스쿠나는 인덕 천황 시대에 히다에 나타났다고 하는 이형의 인간, 귀신. 히다는 현재의 기후현 북부에 위치한 곳으로 히다 지방에 내려오는 전승 속 스쿠나는 무용이 뛰어나 지역을 지킨 영웅이었다고 전해지며 신의 말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사제였고 동시에 농경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공식 팬북에 따르면 역사적인 배경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든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본편의 전개에 따라 설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도 했으므로 역사로부터 약간의 설정을 가져와 추가한 것 같습니다. 한편 켄자크의 룰 추가로 전투의 목적은 심플해졌습니다. 켄자크는 스쿠나와 자신을 제외한 전 플레이어를 죽인다. 고전 측은 스쿠나와 켄자크를 죽인다.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켄자크의 룰대로라면 우라오메도 죽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라오메는 스쿠나를 맞이하기 위해 도쿄 제1콜로니에 들어와 플레이어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상이 틀린 건지 아니면 우라오메는 안중에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크루스의 생존이 확인되었습니다. 스쿠나에게 당해 팔이 뜯기고 빌딩에서 떨어진 크루스는 비록 오른팔은 잃었지만 목숨은 건졌는데요. 고조의 봉인을 풀 최중요 인물을 구한 영웅은 아마이와 타카바였습니다. 아마이의 술식은 뭔가를 현현하는 능력으로 낙하 충격을 줄였고 다음은 타카바의 술식으로 출혈을 막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과거의 술사들이 켄자크와 계약을 맺은 이유는 사후 주물이 되는 방법을 누구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스쿠나는 영혼을 20개로 나눠 20개의 손가락에 각각 담는 방법으로 주물이 되었고 이때 자기 영혼을 나눠 주물로 만드는 방법을 터득해 후시구루의 몸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른 인간으로 갈아타는 것은 스쿠나만 할 수 있는 일로 천사는 고조의 봉인을 푸는 것은 가능하지만 앞으로의 전투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타도리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스쿠나가 떠났지만 주력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증오로 가득 찬 얼굴은 스쿠나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이제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등장한 초소와 이타도리의 대화를 보면 주택 구상도 4번에서 9번은 이타도리가 몸에 넣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타도리는 저주의 왕, 스쿠나의 그릇, 강력한 저주에 견디는 육체와 자아를 억누르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하 어떤 주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작가의 인터뷰에 따르면 4번 이하의 형제들은 이미 죽어 있고 단지 주력을 가진 시체이므로 특별한 술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력의 양은 곧 주력 강화로 이어지므로 이타도리처럼 피지컬이 무기인 타입은 주물의 힘이 더해지면 피지컬 괴물이 되고 어쩌면 주력을 쓸 수 있는 마키 버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초소 형아는 변함없이 최고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두 사람의 대화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타도리와 옥고츠는 후시구로를 구할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후시구로는 자아가 심연에 가라앉았을 뿐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므로 그를 구할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지만 스쿠나가 잠자코 응할 리가 없기 때문에 먼저 전투 불능으로 몰아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스쿠모는 초소에게 영혼의 연구 기록을 맡겼습니다. 주술회전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각자의 해석에 따라 영혼 우위, 육체 우위, 영혼 이퀄 육체 등 변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망라한 영혼 연구서라면 후식으로 구출에 관한 중요한 힌트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쿨한 이에이리의 속마음이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넷상에서도 반응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이 타이밍에 고교 시절부터 고락을 함께한 고조의 동급생의 마음을 보여준 것은 정말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등장한 멤버는 이쪽. 친해질 생각은 없지만 함께 집합해 있는 카시모가 귀여웠고요. 하카리의 왼팔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한때 불온한 분위기를 풍겨 팬들을 걱정시킨 미와는 예상했던 대로 메신저로서 센다이 콜로니에 간 것 같고 지금은 니시미야와 평범하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누마키 등장. 왼팔의 상태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누마키 팬들은 현재 축제 분위기여서 커뮤니티에서도 코멘트가 폭주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인물은 가모 또는 니타 아라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히구루마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는 이쪽에 참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토오도와 쿠키사키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웠는데 이타도리가 이에이리를 만났으므로 두 사람에 대한 정보도 곧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20화는 옥문강 앞에서 시작해 옥문강 뒤에서 끝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흐름으로 보면 다음화의 봉인이 해제되고 고조가 부활하는 전개가 나올 것 같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켄자크가 텐겐을 손에 넣은 이상 옥문강 뒤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다는 것. 특히 옥문강 뒤의 배경이 새하얀 것과는 반대로 옥문강 앞의 배경은 검은 바탕에 기포가 올라오는 묘사가 있어서 뒤로 탈출할 수 없도록 켄자크가 손을 써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조와 스쿠나의 전투는 주술회전 1권부터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현 시대 최강 술사의 모습을 다시 보는 날을 저 역시도 두근두근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